먼 옛날 깊은 산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코 하나는 귀신 같았던 한 아이와 구두쇠 영감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허노인이라는 약초꾼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은 약초 캐는 솜씨만큼은 당대 제일이었습니다. 산삼을 찾는 눈썰미, 영지를 알아보는 안목,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두쇠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두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색함이 뼛속까지 스며든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밥풀 한 알이라도 떨어지면 주워서 입에 넣었습니다. 옷은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거지나 다름없었지만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쌀 한 톨이 천냥이라고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산골 약재장터 사람들은 허노인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모아서 뭐 하나 관 속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허노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약초를 캐고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의 오두막 마루 밑에는 돈 항아리가 가득 묻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항아리를 꺼내 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허노인은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당귀를 캐고 작약을 캐고 지칠 줄 모르고 산을 누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험한 바위 절벽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킁킁 킁킁. 무언가 냄새를 맡는 소리였습니다. 허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바위 틈에 꼬마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5살쯤 돼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허노인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게냐고, 부모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코를 킁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이 근처에 천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노인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천마라니, 이 어린 것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천마는 어지럼증과 풍병에 쓰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산삼만큼이나 귀하고 값도 비쌌습니다. 10년 넘게 산을 누빈 허노인도 천마는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냄새만 맡고 천마가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노인은 아이가 가리킨 곳을 파보았습니다. 삽으로 한 자, 두 자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천마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굵직하고 싱싱한 천마 2뿌리가 나왔습니다. 허노인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말 냄새만 맡고 천마를 찾았단 말인가.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눈으로 허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허노인은 천마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노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집은 어디냐고, 부모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을 헤매고 있었고 배가 고파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허노인은 난감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 하나 거두는 것, 그것도 밥값만 축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천마 2뿌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의 코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약초 캐는 데 쓴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허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허노인은 아이를 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코가 맑고 밝다 해서 맑을 청자를 붙인 것입니다. 청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은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코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인삼 냄새를 맡으면 이것은 몇 년 근인지 알았습니다. 당귀를 맡으면 언제 캔 것인지 알았습니다. 녹용을 맡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번에 구별했습니다.
허 노인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물이구나, 하늘이 내린 복덩어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청이 덕분에 허 노인은 귀한 약초를 많이 캤습니다. 산삼도 캐고 영지도 캐고 천마도 여러 번 캤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항아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허 노인은 기뻤습니다. 청이를 데려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를 대하는 허 노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연장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을 오르내리고 함께 잠을 자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청이가 아플 때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이가 웃을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이가 곁에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산 아래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매화댁이라는 푸근한 안악이었습니다. 허 노인이 약초를 팔러 장터에 갈 때면 꼭 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매화댁은 청이를 보면 언제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나 청이 또 왔구나, 배고프지 하며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허 노인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냥 주면 되지 뭐하러 밥을 주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댁은 빙긋 웃었습니다. 영감은 말은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허 노인은 괜히 헛기침만 했습니다.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청이는 9살이 되었고 허 노인은 60을 넘겼습니다. 둘은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허 노인과 청이는 산 아래 약재 장터에 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약재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재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약초 파는 사람, 약재 사는 사람, 온갖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대방이라는 약재 상인이었습니다. 강대방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귀한 녹용이라고, 임금님께 진상하는 녹용이라고, 싸게 가져가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녹용은 귀한 약재였습니다. 기력을 보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는 명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값이 비싸서 아무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대방이 싸게 판다니 사람들이 안 모일 수 없었습니다. 허 노인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녹용을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이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이가 갑자기 허 노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건 가짜라고 했습니다. 녹용이 아니라 솥불이라고 했습니다. 냄새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허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청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녹용 특유의 광택이 없었고 무늬도 이상했습니다. 허 노인은 화가 났습니다. 평생 약재를 다루던 사람으로서 가짜 약재를 파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가짜 약재요, 사람들을 속이는 게요 하고 외쳤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대방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짜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냄새로 알아냈다고 이것은 녹용이 아니라 솥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라고 코로 약재를 구별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이 하나 앞세워 장사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반은 허노인 편이었고 반은 강대방 편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매화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펄펄 끓는 국물이 담긴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예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대방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강대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코로 약재를 구별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약재를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값으로 치면 1000냥은 좋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틀린다면 저 아이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1000냥이라니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종으로 준다니 그것도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허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청이의 코가 신기하기는 하지만 만약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청이에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 진짜 손자 같았습니다. 허 노인이 망설이는 사이 청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맑은 눈으로 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허 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청이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방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약재를 내놓았습니다. 인삼, 녹용, 영지, 천마, 당귀, 천궁, 작약, 황기, 감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재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들의 진위를 가려보라고 했습니다. 청이는 차분히 첫 번째 약재 앞에 섰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삼입니다. 5년 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약재 녹용이었습니다. 청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솥불을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강대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이는 계속 약재를 감별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강대방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10번째 약재였습니다. 청이가 그 약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허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청이야, 청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대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약재에 독초 가루를 묻혔다고 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기는 내가 이겼다고, 저 아이는 이제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 노인은 분노했습니다. 이 나쁜 놈, 비겁한 놈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도 강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내기에 독을 쓰다니 비겁하다고,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대방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기는 내기다, 약속은 지켜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매화댁이 강대방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 든 뜨거운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이 못된 놈, 아이한테 독을 쓰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강대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를 급히 업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독을 해야 했습니다. 강대방이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약속을 지키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허 노인은 이미 청이를 업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댁이 강대방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청이한테 손대지 못해 하고 외쳤습니다. 허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업고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허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청이야, 버텨라,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살려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청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멈춰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청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말하지 말고 기운 아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해요. 나중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어이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뛰어난 후각을 물려받은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약재의 냄새로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던 명의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변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청이의 할아버지가 관아의 비리를 밝히려다 역적으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관아의 손에 돌아가셨고 청이만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산속을 헤매다가 허 노인을 만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저를 도구처럼 대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손자처럼 대해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도구로만 생각했다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청이야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이세요. 저 바위 틈에 영지버섯이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캐서 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나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를 조심스럽게 바위 그늘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청이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과연 그곳에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귀한 영지였습니다. 수십 년은 묵은 듯한 큰 영지였습니다. 허 노인은 조심스럽게 영지를 캤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이를 방에 눕히고 부랴부랴 영지를 다렸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영지를 넣고 은근한 불로 오래오래 다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다렸습니다. 허 노인은 평생 수많은 약을 다렸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발 청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허 노인은 정성스럽게 청이에게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였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허 노인은 한숨도 자지 않고 청이를 간호했습니다. 미음을 쏘어 먹이고 약을 다려 먹이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믿지 않던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청이만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청이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허 노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이야, 청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청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살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청이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진짜 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이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허 노인은 청이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예전에 구두쇠 허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청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주었습니다.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약재 장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구두쇠 영감이 돈을 쓰다니 해가 서쪽에서 뜬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청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화댁이 주막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영감, 큰일 났어. 강대방이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관아 사람들이라니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매화댁이 말했습니다. 강대방이 당신을 관아에 고발했대요. 빚을 떼먹었다고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고 했대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요. 나는 빚도 없고 거짓 장부도 만든 적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대방이 증거까지 만들어 놨대요. 당신 도장이 찍힌 거짓 장부를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분노했습니다. 강대방 그 나쁜 놈이 청이를 빼앗으려고 이런 짓까지 하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청이가 울부짖으며 허 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외쳤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청이야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곧 돌아온다 하고 말했습니다. 매화댁이 달려와 청이를 꼭 안았습니다. 허 노인은 관아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허 노인은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강대방의 함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 마당에서 허 노인의 신문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놓은 책상 위에는 거짓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허 노인이 장부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허 노인이 땅에 이마를 대며 외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허 노인의 도장이 찍힌 위조 장부였습니다. 강대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자는 산속에서 악명 높은 구두쇠 약초꾼이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 옆에는 마른 체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강대방 상단의 장부를 담당하는 돌쇠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 구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나리 그 장부는 가짜예요.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청이었습니다. 매화댁이 몰래 데려온 것입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청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장부에 적힌 숫자가 틀렸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은자 100냥을 빌렸다면 이자는 10냥이 나와야 하는데 장부에는 15냥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쓰인 먹물 색깔도 다른 곳과 달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고쳐 쓴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청이 말대로였습니다. 숫자도 틀렸고 먹물 색깔도 달랐습니다. 사또가 강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강대방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위조가 분명하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허 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도장을 훔쳐 만든 것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풀려났습니다. 청이가 달려와 허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대방은 분노에 떨며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대방은 돌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못난 놈 장부도 제대로 못 만들어 하고 외쳤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하고 외쳤습니다. 강대방은 하인들을 시켜 돌쇠를 매질했습니다.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대방이 소리쳤습니다. 썩어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고 외쳤습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되어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강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허 노인의 오두막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허 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은 강대방의 사람이 아니오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이제 강대방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강대방이 뒷돈 챙긴 내역을 적어둔 진짜 장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돈 모두 적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장부를 펼쳐보니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대방 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악독한 놈의 목을 칠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베껴두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것으로 강대방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한 매질의 값을 톡톡히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허 노인은 귀중한 장부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강대방을 무너뜨릴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대방은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약초꾼이 고발한다고 해서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허 노인은 매화댁과 의논했습니다. 이 장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매화댁이 말했습니다. 영감, 암행어사를 불러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어떻게 부른단 말이요 하고 허 노인이 물었습니다. 매화댁이 설명했습니다. 한양 도성에 투서를 뿌리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산골 약재 장터에 거대한 비리가 있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귀한 약재를 독점하는 악덕 상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어사라면 분명 올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 도성 곳곳에 투서가 붙었습니다. 산골 약재 장터에 거대한 비리가 있으니 와서 보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귀한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소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담벼락에도 시전 거리에도 사대문 앞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약재 장터에 허름한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화댁의 주막 구석에 앉아 조용히 국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장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대방은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청이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청이만 없으면 허 노인은 그저 평범한 늙은 약초꾼에 불과했습니다. 강대방은 관아의 부패한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방 날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어의 집안의 후손이 살아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경악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살아있다니 당장 잡아들여야겠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이 말했습니다. 바로 허 노인이 키우는 청이라는 아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자객들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허 노인의 오두막은 고요했습니다. 허 노인과 청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자객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방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 안전이라고 감히 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댁이 주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펄펄 끓는 국물이 담긴 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화댁은 자객들을 향해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화댁은 그 사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도둑이야 사람 살려 하고 외쳤습니다. 약재 장터 사람들이 하나 둘 불을 켜고 나왔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댁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면 이 몽둥이로 곰을 고아버릴 테다 하고 외쳤습니다. 허 노인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매화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영감, 청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쳐 어서 하고 외쳤습니다. 허 노인은 재빨리 청이를 업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자객들이 허 노인을 쫓으려 했지만 매화댁이 막아섰습니다. 매화댁이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외쳤습니다. 매화댁은 몽둥이를 휘둘러 자객들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 허 노인과 청이는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객들이 다시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장터 상인들이 몽둥이와 곤봉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장터에서 이런 짓을 하고 상인들이 외쳤습니다. 상인들이 자객들을 포위했습니다. 자객들은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매화댁은 헉헉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몽둥이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청이 무사해야 할 텐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매화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를 업고 어둠 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다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하고 청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청이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하고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깊은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몸으로 아이를 업고 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매화댁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매화댁, 왜 따라온 거요? 위험하오 하고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매화댁은 허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감, 내게 생각이 있어 갓과 도포를 벗어 하고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고 허 노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영감 행세를 하며 저들을 따돌릴 거야 하고 매화댁이 말했습니다. 그 사이 영감은 청이를 데리고 반대편 산으로 도망쳐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당신이 다치면 어쩌려고 하고 말했습니다. 이 영감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하고 매화댁이 소리쳤습니다. 매화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갓과 도포를 벗었습니다. 매화댁이 허 노인의 갓을 쓰고 도포를 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면 충분히 허 노인으로 보일만 했습니다. 영감, 청이 잘 지켜 하고 매화댁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매화댁이 반대편으로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쪽이다. 허 노인이 이쪽으로 도망친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객들이 매화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허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반대편 산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허 노인은 산속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청이를 감싸 안으며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따뜻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이를 악물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청이가 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데 왜 사람들은 할아버지 보고 차갑다고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가 허 노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를 껴안은 채 멀리 산 아래 약재 장터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댁은 지금 무사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허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허 노인과 청이는 폐가를 벗어나 더 깊은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매화댁도 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을 따돌리고 장터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허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대방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청이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약재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방이 귀한 약재를 모두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삼, 영지, 천마 같은 귀한 약재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값을 올려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 속셈이었습니다. 허 노인은 돌쇠가 준 비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대방을 무너뜨리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암행어사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허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걸기로 한 것입니다. 허 노인은 오두막 마루를 걷어냈습니다. 판자를 드러내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허 노인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묵직한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금괴와 은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에 반짝이는 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이구나 하고 허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청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강대방을 무너뜨릴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살릴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허 노인은 장터의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강대방이 약재를 내놓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 돈으로 모조리 사들이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허 노인의 금괴를 나눠받았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큰 돈을 저희에게 맡기시다니 하고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상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상인들은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허 노인은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허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잃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가 허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약재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약재 장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대방은 창고에 쌓인 약재 가마니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약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인날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고 하인이 물었습니다. 약재가 정말 들어오면 값이 폭락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약재를 내다 팔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팔아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은 창고의 약재를 모두 장터에 쏟아냈습니다. 약재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허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약재를 다 사겠소 하고 허 노인이 외쳤습니다. 허 노인이 금괴와 은전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강대방이 내놓은 약재를 모두 사들인 것입니다. 저 영감이 하고 강대방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강대방이 헐값에 내놓은 약재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강대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방 약재는 거짓 소문이었고 자신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내가 속았다 하고 강대방이 땅을 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약재는 허 노인의 손에 넘어간 후였습니다. 허 노인은 사들인 약재를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재를 헐값에 팔겠소 하고 외쳤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누구나 올 수 있소 하고 말했습니다. 약재다, 싼 약재다, 드디어 약을 구할 수 있겠어 하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허 노인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약재를 팔았습니다. 아예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그냥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대방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비싼 값에 약재를 사들였다가 헐값에 팔아버렸으니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주인날이 파산입니다 하고 하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상단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장터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허노인 영감님 만세, 의인이십니다 하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복색을 입은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주막에서 국밥만 먹던 허름한 선비였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외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어사는 마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강대방, 그리고 부패한 이방, 나는 너희들의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의 뒤로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나는 며칠 전 한양 도성에 붙은 투서를 보고 이곳에 왔다 하고 어사가 말했습니다. 산골 약재 장터에 거대한 비리가 있다는 글을 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강대방이 발버둥쳤습니다. 상인으로서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청이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사나리 이것을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 상단의 비밀 장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돈이 모두 적혀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대방과 이방이 결탁해 백성들을 착취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강대방이 소리쳤습니다. 청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대방 아저씨가 내쫓은 돌쇠 아저씨가 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강대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내친 돌쇠가 결국 자신의 목을 친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고 청이가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들이 강대방 아저씨의 죄를 증명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강대방을 당장 잡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이방도 체포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강대방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강대방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사는 허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의 의로운 행동 덕에 많은 백성이 살았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제 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역적으로 몰린 어의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로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의 대감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소 하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를 밝히려다 누명을 쓴 것이었소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청이 앞에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련님 선친의 누명을 벗겨드리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는 어사를 바라보다가 허 노인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정식으로 어의 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 합당한 신분을 돌려드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강대방을 끌고 갔습니다. 강대방은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매화대기 허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감, 드디어 끝났네 하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관아에서 공식적인 의식이 열렸습니다. 어의 대감의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임금의 전교를 읽어내렸습니다. 어의 대감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제 그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노라 하고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허 노인과 매화댁은 청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사가 청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선친의 관직과 재산이 모두 돌아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는 양반의 신분을 되찾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는 잠시 어사를 바라보다가 허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허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청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벼슬자리 대신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약초꾼으로 남아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사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산골 약초꾼 허 노인의 손자 청이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는 허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하찮은 늙은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이러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비의 신분을 너의 집안의 명예를 버린다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주어서 키워주셨어요 하고 청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모든 걸 해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 어때요 하고 청이가 말했습니다.
한 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서로 아픈 곳 돌봐주면 그게 식구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와 의를 아시는구려 하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허 노인에게도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손자를 두셨으니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를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요 하고 말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청이는 허 노인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약초꾼이 될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은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청이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매화댁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약재장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산골 약재장터는 예전보다 더욱 번성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19세가 된 청이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거래로 산중에서 제일 신뢰받는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라 들었소 하고 청이가 말했습니다. 약초가 풍성할 것이니 너무 비싸게 사지 마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상인이 감탄하며 물러갔습니다. 그 옆으로는 주막이 보였습니다. 평상에는 백발의 허 노인과 매화댁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국밥 한 그릇 먹어 하고 매화댁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 그릇이면 충분하오 하고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두 그릇은 사치지 하고 덧붙였습니다. 영감은 아직도 그렇겠자 하고 매화댁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티격태격하며 살았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청이가 평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공정하게 장사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고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부 계산은 틀려도 되지만 사람 마음 계산은 틀리면 안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덤도 없고 깎을 수도 없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가 마련한 약방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청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내가 더 귀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매화댁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산골 약재장터의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약초는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내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돈은 차갑게 모으되 사람을 살릴 때는 뜨겁게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